아직까지 거의 극히 일부만 알려져 있는 세계. 초기 5억 년. 그 다음은 45억 년에서 20억 년 사이를 시생대. 그 다음에 25억 년에서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원생대. 그 다음에 5억 4천만 년에서부터 지금까지를 현생대. 지구시대 구면의 가장 큰 타임스케일이 명왕대,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그 4개밖에 없어요. 가장 큰 게. 그러면 이 이름이 왜 생겼느냐 하면, 그거에 보면 명왕대를 빼고는 다 생물을 살아있다는 생자가 들어있어요.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시생대는 생명이 시원했다, 생명이 시작했다, 지금부터 그때 생명이 처음 시작했다, 시생대. 그 다음 원생대는 지금으로 봤더니 너무나 멀리 있는 초기의 생명의 시대다, 원생대. 현생대, 현생이란 그 현자는 현재 할 때 현자,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생명의 모습이 갖춰진 시대 됐죠.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명왕대,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캄브리아 기름 다 어디 갔느냐? 고생대 따자.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생대는 5억 4천만 년부터 지금까지 5억 4천만 년 동안의 이 현생대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동식물이나 뭐 곤충 할 것 없이 모든 그 생명, 우리가 보는 현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생명체의 뿌리가 5억 4천만 년 전부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생명이 없었나? 있었어요. 5억 4천만 년 이전에, 대략 6억 년 이전에는 생명체가 있었는데 전부 다 세포 단위의 생명체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현링을 봐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박테리아 시대입니다. 이 정도. 그러면 지금 현생대 5억 4천만 년을 잘 들으세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3개로 나눠요. 그러면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에서부터 2억 5천만 년 사이. 그럼 대략 3억 년이죠. 그 다음에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에서 6,500만 년 사이. 신생대는 6,500만 년에서 2024년까지, 현재까지 6,500만 년 있어. 그러니까 고세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합쳐갖고 현생대는, 현생대란 말은 거의 안 써요. 전문 논문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고생대는 우리 회원들 다 암기하고 있죠.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로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공기, 석탄기, 폐렴기, 요 6개의 기로 납니다. 그거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중생대는 트라이아이스기, 쥐라기, 백아기. 신생대는 6,500만 년 동안 6개로 나누는데, 맨 처음에 그 팔레오세, 에오세, 올리고세, 바이오세, 플라이스토세, 홀로세. 아이고, 혀가 막 보인다. 안 돌아간다. 내 책 사보세요. 그리고 이 이름을 모르고 이 산을 보고 강을 보고 해도 여러분들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이거 이해 안 돼요. 됐어요? 자, 그거는 자 알다 하고,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지질 현상을 다루는 거는
고생대부터 빨리 말씀드리면, 고생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은 지구가 판때기 13개로 되어 있는데, 원생대까지, 고생대, 그러니까 대략 20억 년 이전에는 지구에도 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절대로요, 판이 한 1000개 정도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 판이 13개 정도가 2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대륙을 구성하는 대륙판이고, 하나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해양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구조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구를, 바닷물을 빼버리고 나면 지구가 동그란 축구공이잖아요. 축구공에 그 모눈 종이 같은 육각형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판이에요. 근데 그 육각형 기둥이 20억 년 전에는 육각형이 1000개쯤 됐는데, 지금은 육각형이, 오각형이, 축구공에 그 오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 오각형이 13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그 직경이 뭐 유라시아 대륙 같으면, 아시아판 같으면 저쪽에 캄차파 반도 베링해에서부터 카시베 정도 가면 8,000km가 돼요. 그게 가장 큰 경우고, 보통 뭐 4,000km 이래 돼요. 근데 20억 년 이전에는 크기가 1,000k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지금 지구상에 화산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 모든 거는 지금 13개 판이 해양판하고 대륙판으로 나눈다. 그리고 13개 이 판 사이의 상호작용을 판구조 이론이라 한다. 그게 첫 번째 지식이고, 자, 1층이 이제 됐어요. 지구 껍질은 13개 판으로 되어 있고, 해양판과 대륙판을 나눈다. 1층. 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은 1층보다 더 간단해요. 2층은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무겁다. 여기 2층이 얼마나 무거우냐 하면 한 10% 무거워요. 조금 차이 없죠. 그러면 적으세요. 왜 무거운가? 해양판은 전적으로 현맘으로 되어 있다. 대륙판은 전적으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화강암은 가볍다. 그래서 문학이나 인문학 하는 사람은 육중한 산맥이라 하는데 틀렸다. 산맥은 지구에서 가장 가볍기 때문에 솟아오른 거다. 가벼워서 솟아오른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과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산맥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화강암으로 안 된 산맥도 간혹 있어요. 석회암으로 된 산맥이 있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예요. 자, 이제 하나 바꾸세요. 지구 표면에서 가장 가벼운 거는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솟아오르는 거예요. 나무 토막이 물에서 솟아오르듯이 육지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 2층은 바로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10% 무겁다. 왜냐하면 현맘의 비중은 적었어요. 물의 대략 3배. 현맘의 비중은 물의 3배. 화강암의 비중은 물의 2.7배. 네. 자, 그런데 지구 전체의 비중은 얼마냐면 적었어요. 물의 5.5배. 어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유추해봐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무겁다. 멘털층은 왜냐하면 지구에 가장 많은 게 철이잖아. 내핵은 물의 12배. 멘털은 왜 멘털쯤 오면 물에 다 멘털이 많아도 물에 한 6배 정도 됐죠? 자, 그러면 표층에는 현맘은 물의 3배, 화강암은 물의 2.7배. 그럼 대략 10% 차이가 나요. 그 10% 차이가 지구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단 지구의 표면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고속버스 같은 걸 타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 10% 차이가. 판구조를 모르면
지구에 생명이 어떻게 진화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자, 2층. 자, 다시 1층은 뭐다? 지금은 13개 판으로 되어 있다. 그 판은 두 종류다. 해양판과 대륙판이다. 자, 2층.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무겁다. 거기 2층이요. 10%. 그래, 구체적으로 현무암은 물의 3배, 황암은 물의 2.7배.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거만 기억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하나 더, 2층이 하나 더, 지구의 비중은 물의 5.5배. 그거 다 적었어요. 금성은 5.4배, 화성은 뭐 대략 5.3배, 요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지구형 행성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암석형 행성. 그러니까 돌이 대략 물의 한 3배 정도요. 돌이 그래 무거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냥 물의 3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왜 물의 5배 이상이 되느냐? 가운데에 철코어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이 전체 이론이 판구조론이에요. 5층까지 올라오는 빌딩의 건물 이름이 판구조론이고, 판구조를 다 이해하면 첫 번째 화산이 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륙은 왜 생명체로 가득 찼고 왜 이런 걸 다 알게 돼요. 3층은 딱 하나만 알았으면 돼요. 판이 움직인다. 그런데 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당연히 판이,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무게가 같다면,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무게가 같으면 고사음 알죠? 우리나라 민속놀이 고사음. 그러면 올라가지 그냥. 근데 무게가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가 안으로 끼어 들어간다. 무거운 게 안으로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을 하면 무거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일단 들어간다. 자, 3층이 그까지는 누구나 이해해요. 들어간다까지만 되면 돼요. 그러면 3층에서 이제 진짜 어려워지는 부분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거는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돼요. 판구조론의 생명은 요거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내가 보여줄게요. 뭐 저 안쪽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자, 이게 대륙판이요. 이게 해양판이요. 자, 야가 충돌했어요. 야가 더 무거워요. 같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야가 무거우니까 야는 이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들어가면, 잘 들어서 따랐어요. 히말라야 산맥. 요게 바로 요런 현상이 바로 뭐냐면 요게 인도판, 요게 아시아판이요. 근데 두 개 다 대륙판이잖아요. 네. 대륙판끼리 고싸움을 해야 되는데 요게 살짝 인도판이 가볍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래가 갖고, 아니 인도판이 조금 무거운 거예요. 인도판이 해양판이었다면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 내륙 지방에는, 잘 들으세요. 요거 3층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 아시아 내륙에는 지진을 있어도 무서워. 화산은 없어요. 이게 3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니 아시아에 화산이 있는데 백두산 화산은 뭐요? 자, 그거는 예외입니다. 그거는 판구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 아래 있는 2900km에 있는 외핵에서 올라온 블루입니다. 일단 없습니다. 아시아 대륙 내에는 지진은 엄청 많아요. 요 투르키에도 지진 있었고, 중국 서찬 지방에도 지진이 있었고, 예, 다 지진이 있는데 왜 화산은 없을까요? 비밀은 인도판이 슬라이딩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안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 이 판이
해양판이면 이렇게 들어가요. 인도판이 아시아판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티벳 고원이 4,000m 높아졌지만은 그 위에는 평평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티벳 고원이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된 거예요. 자, 아시아판이 요렇게 된 게 아니고 요렇게 된 게 요만큼 두께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티벳 고원이고, 그 가장자리가 히말라야 산맥이고, 그 뒤에가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됐어요. 자, 그런데 요 게임은 저 여기 좀 있는데, 삼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청이 뭐랬어요? 13개 판으로 되어 있고, 그 판은 해양판과 대륙판 나누겠죠. 해양판하고 대륙판까지 만날 때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으로 태평양판 하고 아시아판하고 만나는 거. 거기서 화산이 나는 게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 화산이 많이 있잖아요. 하와이도 있잖아요. 그거는 태평양판하고 아시아판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태평양이 이렇게 있다면 아시아 대륙 운여가 있고, 이쪽에 또 뭐가 있죠? 태평양 반대 쪽에 남미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태평양판은 정확하게 보자기 같은 거예요. 보자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추운데 여기까지. 이게 태평양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게 필리핀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마리아나 해구 있고, 일본, 필리핀, 그 다음에 파푸아 뉴기니아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은 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남미의 안데스산에 화산이 일어나요. 이쪽은 필리핀 이쪽에서 화산이 일어나고, 이쪽은 안데스산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태평양을 테두리 돌면서 화산이 일어나죠. 그걸 우리 중학교 때 뭐라 불렀어요? 그게 그 유명한 환태평양. 태평양을 테두리처럼 돌면서 화산이 일어나요. 지구의 화산의 거의 90%가 환태평양 화산대요.